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게끔 만드네요. 네. 하게끔 만듭니다. 자, 댓글 컨텐츠고요. 여러분, 이 댓글 보이시죠? 굳이 제가 안 읽어도 여러분 내용을 봤을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한숨이 나오죠? 자, 이 댓글이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좀 올린 지 꽤 됐어요. 제목이 비혼주의자는 왜 비혼주의자가 되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절대 좋은 내용이 아니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고 자기 우선 남기고 싶은 부류 많음. 여자들이 눈을 안 낮춰주니 포기하는 것뿐. 그래서 여자 눈높이 욕하고 비혼 여성 노처녀니 뭐니 저저하고 댕기는 거. 반면 여자는 남자가 비혼한다고 해서 시비 걸지 않음. 누가 아쉬운지 확인해 보이지. 여러분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나름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본인 생각을 적으신 것 같은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본인 이미지 편판 다 깎아먹습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특히 남자 앞에서 얘기하시면 님하고 절대 만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하나하나씩 제가 한번 얘기해보죠. 남자들은 결혼하고 자기 우선 남기고 싶은 부류 많음. 자, 여기서 얘기할 게 후손을 남기고 싶은 부류가 많다고 했는데 없는 건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후손을 남기고 싶은 부류보다 안 남기고 싶은 부류가 훨씬 더 많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방이나 이제 좀 가부장적인 어떤 문화에 자라신 분들 중에서는 후손을 남기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해요. 있는데 확실히 옛날보다는 좀 적어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기 남자분들 많으니까.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반드시 나는 후손을 남겨야 된다. 내 2세를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아니,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후손 남겼다가 그 친구한테 원망 들을 바에는 차라리 안 남긴 게 낫다. 아니, 왜, 뭐 혼자 살면 내 먹는 거면 신경 쓰면 되지만, 후손 태어나면 그 친구의 미래나 진로, 유아까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응? 후손 남긴다고 뭐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요? 후손 남기면,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 될 때까지 뒷바라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냐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그게 쉽습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밥만 주면 큽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특히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후손이 태어나면 돈 엄청 많이 깨지죠. 말도 안 되게 깨지죠. 그것 때문에 집안 휘청거리죠. 예. 그리고 하나 여러분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자녀를 키운다고 봤을 때 2세가 태어난다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대한민국 환경이 2세들이 태어나서 자라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기,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기 와서 살기 좋다 얘기하십니까? 살기 힘드는 얘기하십니까? 대부분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를 받아주고요. 공감해주고. 그게 제 셀방이 모토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후손들은 살기 좋을까요? 후손들은 저희보다 고생을 덜하고 경륜도 덜하고 책임도 덜 가질까요? 아니죠. 고생 더 많이 하고 책임 더 많이 가지고 더 힘든 경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한 거예요. 애들이 안 태어나기 때문에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우리보다 더 혹독한
사회를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노인구가 증가해서 세금 부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차 산업이 도래하면서 일자리 같은 구하기 힘들 겁니다. 특히 여자분이면 딸 태어나면 진짜 힘들 겁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여자들의 업무라고 이제 치부하고 받아들였던 분야가 지금 딸 태어나잖아. 20년 뒤면 상당히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야? 그렇다고 결혼한다? 능력도 안 돼 어떻게 결혼을 해? 안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후손을 남겨도 도저히 애를 키울 만한, 행복하게 마련해줄 만한 그런 조건과 어떤 그런 자격이 안 된다면 오히려 후손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죄죠. 죄. 엄청난 죄죠. 안 그렇습니까? 후손을 남겨가지고 제대로 양육을 못하면 그 범죄죠. 범죄. 애가 아픈데 병원 안 가가 죽게 만든 범죄죠.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결혼도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거니와 후손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왜냐? 그 대가와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게 남자한테 작용하기 때문에. 예. 물론 그 와중에도 후손을 남기고 싶어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퐁퐁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확실하게 많이 줄어들었어. 옛날에 비해서.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 결정사 가면 볼 수 있죠. 결정사. 결정사에 가입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자기 후손을 남기고 싶은 분들일 거예요. 정상적으로 만나면 안 되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가입비를 내가지고 거금에 가입비를 내고 만나는 건데, 근데 남자들이 적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여자들은 많아져요. 네. 지금 메노라 사태 때문에 여자들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들었어.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니까 취직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자, 여자들이 눈을 안 쳐주니 포기하는 것보 눈을 안 낮추는 것도 있지만 눈을 안 낮추는 것도 있는데요. 포기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포기한다고 해서 불행하지 않아. 그러면 저 높은 눈을 맞춰줘야 돼? 과연 저런 높은 눈을 맞춰주면서 결혼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눈 높은 사람 떠받들면 행복할까요? 행복할 것 같으면 설거지는 왜 나왔겠어? 그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온 거죠. 저는 콧대 높고 현실감각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돈 꽤 많이 버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얘기도 안 해주고 난 용돈 20만원 30만원만 받고 그 나머지 돈은 자기 뭐 쓰고 싶은 거 막 쓰고 카드 막 쓰고 커피 마시고 배달 시켜 먹고. 그리고 왜 높은 눈을 맞춰줘야 돼?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면 낮춰줘야 되죠. 자, 이거는 포기를 아니라 여자분들이 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자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눈을 안 낮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돼서 포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여자들이 눈을 안 낮추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결혼할 만한 능력과 조건이 안 되니까 여자들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남자는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자도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자들은 더 많이 포기할 거야. 왜냐? 결혼할 만한 기본적인 개까지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남자는 섣불리 이제 아예 시도조차도 하지 않을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포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여러분? 왜 한쪽만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자, 그래서 여자 눈높이 욕하고 비혼 여성 도천이 뭐니 저주하고 다니는 것. 저희 저주한 적 없어요. 무슨 저주야 이게. 아니 뭐 비혼 여성 다 나쁘게겠습니까? 노처녀가 다 나쁘게했어? 아니 비혼 여성 노처녀라도 자기 일에 열심히고 경제활동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면 대단한 거야. 존중 받아야 돼.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결혼 안 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남자 능력 타령하고 자기 눈 안 낮추고 밥벌이 못 하는데 현시가가 없는 사람도 욕하는 겁니다. 뭐락한 거예요.
여기 아니라 뭐라 한 거죠. 어? 대한민국의 모든 기변 여성, 뭐 요토녀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뭐 내가 결혼 안 했다 하더라도 내 밥벌이하고 내 능력 가지고 먹고 살고 내 가치 인정받고 그런 분들은 무시한 적 없어요. 존중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결혼 못한 비혼 여성 나이 차신 분들 중에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결정사에 많이 몰리고 있잖아. 취직하려고.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 분들을. 말을 가려서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결정사에 가입한 나이가 찬 비혼 여성분들 중에 어떤 결혼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자기의 기준, 뭐 자금이나 직업적인 부분을 마련하지 않고 남자한테 뭔가 다 해달라는 식으로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럼 남자 미쳤습니까 그거를? 어? 나는 뭐 여기까지 오는 게 쉬웠나? 왜 세상을 거저 얻으려고 그래? 안 그렇습니까? 결혼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비즈니스이자 거래 아닙니까? 근데 그걸 왜 날로 먹으려고 그래? 만약에 이게 결혼이 아니라 회사 미팅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이 사람이 뭔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받기만 해. 그럼 거래가 성사되겠냐고. 성사되겠습니까? 성사될 리가 없죠. 자, 반면 여자는 남자가 비혼한다 해서 시비 걸지 않은. 저희도 시비 안 겁니다. 뭘 시비 걸었다 그래. 저희도 시비 안 걸어요. 시비 안 건다니까? 내가 언제 시비 걸었다 그래.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쁜 거를 뭔가 얘기한 것 뿐이죠. 뭔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뭔가 불공정 거래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딱 잡아서 얘기한 것 뿐이지. 전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뭔가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그분들의 입장에서 듣기 나쁘면 그게 시비야? 안 그래요? 아니, 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 현실을 얘기해서 뭔가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기분 나쁘면 다 시비고, 욕입니까? 이 상황이 좀 이상하다니까. 뭔가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찔리고, 어? 뭔가 아프게 들리고, 뭔가 듣기에 불편하면, 그걸 비하, 욕, 시비로 받아들여. 이게, 여러분, 욕도 아니고, 비하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 자각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누가 아쉬운지 확연히 보인다고요? 저도 누가 아쉬운지 확연히 보이는데요. 아니, 생각해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더 확연히 보여요. 남자분들보다는. 왠지 아십니까? 이거 얘기해볼까? 누가 아쉬운지 확연히 보인다. 저는 여자분이 훨씬 더 확연히 보여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결정사항 보더라 할 수 있잖아요. 결정사라도. 결정사항 보더라도, 남자 가입자보다 여자 가입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 여기서 결정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는데, 성비가 완전 깨져버렸잖아요. 남자는 소수고 여자는 절대 다수예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확연히 보이잖아. 이거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만큼 객관적인 증거가 어디 있어요? 3대1도 아니야, 한 5대1 됩니다, 여러분. 5대1. 그럼 이게 과연 누가 아쉬울까요? 소수가 아쉬울까? 다수가 아쉽겠죠. 그리고, 거기에 결혼은, 결정사에 가입하신 분들도 나오고 있어. 남자분들 나오고 있다니까. 돈 주고 가입했다가 위약금 물고 다시 나오고 있다니까요. 나오신 분 있죠, 제 방송에. 왜 나왔을까? 자기도 그래도 남자는 그래도 가정을 일구면서 가장으로서 좀 소임을 다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결정사에 가입을 했는데 나는 그래도 여기 결정사에 가입하고 결혼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가지고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상대방은 무슨 전화에 차가지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이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뭐 결혼 얘기 하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막 대놓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 몇몇 만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눈을 낮춰가면서 저 자세로 만남을 가져야 될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남자는 여러분 아시겠죠? 결정사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직업을 변변치 않으면 애초에 가입이 안 됩니다. 예. 그 남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남자분들은 저 결정사 나와도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게 결혼 안 한다 하더라도 내 생계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들.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 저기 가입하신 여자분들 상당수는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이 많아. 이런 얘기하면 찔리겠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뉴스에 그런 말 나왔어. 그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잃어가지고 직장을 잃어서 결정사의 가입자가 정말 많아졌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한쪽 선별이 많아졌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생각해봐. 직장을 잘렸는데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직장이 잘렸는데? 백수잖아요. 안 그래요? 왜 가입을 했을까요? 왜 취직을 하려고 할까? 자, 이런 거에 뭐냐면 내가 결혼을 성사하지 못하면 내 앞으로의 남은 미래나 생계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직업이나 산업 분야를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 뼈 맞겠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자, 여자분들이 한 40대 넘어가면 회사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더 버티기 힘들어요. 사기업이나 어떤 회사 같은 데 가보면 여자분들이 나이가 찬 상태에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경우, 아니 직함을 달고 있는 경우 보기가 힘들 겁니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공무원에 매달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직업의 어떤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자에 비해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하겠죠.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제 들어가서 자리 꿰차고 일하는 분야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고 급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차면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버티기가. 그래서 이제 결혼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결혼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능력 좋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근데 그 능력 좋으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애초에 여자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업 분포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사무직, 서비스직, 교육 분야 이쪽이잖아. 근데 이쪽 분야가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오래 일하기도 힘들어요.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버티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힘든 분야예요. 그리고 벌이 수준이 그렇게 막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40 넘어갔을 때 분명히 어떤 그 직업적인 부분, 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겨요. 그렇다고 다 장사할 수 없잖아요. 다 장사할 수 없어요. 장사해서 말아먹으면 어떡할까요? 그럼 벌어놓은 다 까먹잖아요. 빚 생기고. 그럼 어떻게 갚을 겁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그 자영업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네일 아트하고 그 마사지하고 미용실이잖아. 미용실 너무 많아요. 이미 차고 넘쳐. 네일 아트도 이게 잘 망해요.
그리고 아니면 플로지스트라고 꽃집 있죠. 꽃집도 잘 망해. 카페도 잘 망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아쉬운 거는 남자도 있겠지만 여자분이 더 아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 못 해가지고 불행해서 아쉽다기보다는 결혼을 못 해가지고 내 생계를 책임지기 힘들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들으면 여자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현실이지 않습니까? 현실이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여자들이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얘기를 잘 안 하죠, 남자분들이. 근데 저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뭐 갈라치기니 뭐니 아니잖아요, 이건. 현실이잖아요, 현실. 있는 그대로잖아, 대한민국에. 경제적인 부분, 노동 환경적인 부분, 실제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 무슨 갈등이니 뭐니 하면서 자꾸 이상한 논점으로 가는데 이건 논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놓인 어떤 노동 환경, 경제 환경에 대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편해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현실이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 못 갑니다. 어떻게 도망갑니까? 여러분, 당장 뭐 전기세 월세 끊긴다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해결 못 하잖아. 내가 내야 되잖아. 방세 내야 되잖아요. 현실 아닙니까, 이거?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댓글 내용이 사실 굉장히 오류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예, 오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봤을 때는 솔직히 이 댓글 중에 맞는 게 없습니다. 맞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댓글 적으신 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요즘 어떤 그런 결혼 시장이나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제대로 핀트를 잡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제 얘기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